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변호사분 한 분을 뵀는데 변호사분께서 암호화폐 피해 다단계 피해 사기의 피의자분들을 변호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피의자분들을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피의자를 변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다. 관련 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어떤 양심 고백을 해주신 거죠, 저희에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탐사기획부에서 전체적인 기획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많은 범죄적인 부분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재 결과를 저희가 이제 획득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취재를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6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처럼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는 2020년 작년 하반기부터였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저희가 기사 기획을 시작할 때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2017년에 첫 번째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사실 말렸죠. 암호화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왜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하느냐, 이 기사를 쓰려고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암호화폐는 계속 음지에서 범죄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자금 세탁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아니면 뭐 다크웹 범죄에 이용되는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들을 먼저 대중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도를 시작을 하게 됐고 우연히 저희가 보도가 난 이후에 2020년 하반기에 암호화폐 광풍이 다시 한번 불게 되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게 됐고요. 그 덕에 저희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동력으로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저희가 그 시리즈 말미에 만들었던 코인 셜록이라는 암호화폐 범죄 추적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동력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암호화폐 취재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부장이 계시고 저희 팀원이 4명입니다. 부원이 4명인데 그 4명의 부원 중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원이 솔직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가치 개념부터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책이라든지 영상을 많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계신 게 이제 경찰분이죠. 지금은 방배 경찰서에 계신데 김현수 경감님이라는 분께 그 암호화폐에 대한 다단계 피해를 전문적으로 많이 담당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 관련해서 많은 어떤 강연도 다니시는 분이시라서 저희가 그분을 초청을 드려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범죄들은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범죄에 연관이 되고 이용이 되는지를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암호화폐라는 기술 분야 자체가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었고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트렌드 속도도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국은 저희 기사의 어떤 근본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혹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가짜인지 그 팩트 체크를 우리가 직접 해보자라는 의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탈세의 창구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로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실제 사례들을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났던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80명이 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분.
그리고 사기 범죄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셨던 분, 투자로 돈을 많이 잃으셨던 분, 그리고 많은 돈을 버셨던 분들까지 다 만나서 직접 암호화폐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기사로 보도를 하는데 많은 중점을 뒀고, 그 기사를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많이 떨어져서 4천만 원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1비트코인은 뭐 1,000만 원도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원래 2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수익성으로 바라보는 분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호화폐를 수익성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사용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체험 기사도 썼고요. 이태권 기자가 실제 암호화폐로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하루 이제 생활을 현금이나 카드 없이 암호화폐로만 생활하는 기사, 체험 기사도 썼고요. 대중에게 좀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의 활용성을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대부분은 암호화폐 다단계 피해자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회 때 그 보도를 했던 기사에서는 이미 그 암호화폐 그 다단계 업체에 의해서 3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거기에 투자를 했던 분 대부분이 자기들이 이제 힘들게 번 돈, 그리고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투자를 했다가 다 잃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되고,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쓰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팩트 체크는 어떤 수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도 하나의 기술이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사회 발전이랄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팩트 체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분들의 반응은 그 관심 없는 걸 왜 하냐? 3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영웅적인 마음이었다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았겠죠. 아까는 피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궁금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팩트 체크가 이제 그 수단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로 그러면 실제로 암호화폐로 돈을 벌면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데, 아니면 암호화폐로 범죄로 쓰면 잡히지 않는다던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사례를 취재를 하고, 그 사례 취재를 했던 부분들을 기사로 보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게 기사 보도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월쯤에 이제 저희 시리즈는 끝이 났는데, 이제 시리즈 보도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 후속 보도들은 계속 간간히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팩트체크 센터에서 저 팩트체크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셨고요. 그 상을 주신 덕분에 좀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암호화폐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암호화폐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 코인셜록이라는 암호화폐 범죄 추적 플랫폼을 개설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범죄를 당하신 분들이 그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돈인 거죠. 본인들의 돈이 어떤 식으로 범죄에 흘러 들어가서 이용이 됐는지를 추적을 해드리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작년 7월에 저희가 개설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지금까지
8분의 피해자분들이 암호화폐 피해를 접수를 했고 저희가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이분들은 실제 범죄에 억울하게 당하셨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분들의 45분에게 암호화폐 추적 보고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그 추적 보고서를 활용해서 경찰에 제출도 하시고 검찰에 제출도 하셔서 실제 범죄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었고요. 그런 코인셜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단순히 보도로 끝나지 않고 보도 이후에 진짜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일종의 솔루션 저널리즘이었거든요. 저희 판단으로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게 이제 코인 셜록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 비트코인 사도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질문들을 들었거든요. 기본적인 궁금함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궁금한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제 기사고 기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게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도 이후에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결국은 진실을 알려드리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가 사실인 팩트체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한 기사들을 보도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